안녕하세요. 백화사전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에디슨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테슬라부터 스타링크, 그리고 뉴럴링크, 화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한때는 괴짜였지만 지금은 천재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뉴럴링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뇌를 컴퓨터에 이식해서 스스로 화성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연구에 바쁜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어린이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빠지기 쉬운 50가지 편견 이야기인데요. 굳이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성인 또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 연시를 맞아 제가 번역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본성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로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 자기 자신은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편향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상황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노력 덕분이다 라는 오류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이더 선호 오류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을 그룹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아이디어나 유행이나 신념 같은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 갈수록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단 지성입니다. 집단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비이성적이라고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 오류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인상은 그 사람의 다른 기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도덕적인 행운입니다. 더 나은 도덕적인 지위는 좋은 결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도덕적 지위는 나쁜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여덟 번째는 잘못된 합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한다고 믿는다는 오류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식의 저주 오류인데요. 일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열 번째는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외모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과대평가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1번째로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마음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례에 의존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12번째, 방어적 귀인. 우리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고 심각한 사고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싶어하는 성향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비난할 것이다. 직역을 해서 좀 어렵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좀 마음속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훨씬 더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오류를 의미합니다. 13번째, 정의로운 세계 가설.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14번째, 순진한 현실주의. 우리는 우리 자신은 객관적인 현실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반해 비합리적이거나 정보가 없거나 또는 편견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15번째, 순진한 냉소주의.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에서는 실제보다 더 높은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오류죠. 16번째, 포로 효과 또는 반엄 효과. 우리는 우리의 속성을 표현할 때 애매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17번째, 더닝크루거 효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도 있죠. 더 적게 할수록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18번째 앵커링.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처음 접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19번째 자동화 편향. 우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때로는 실제로 올바른 결정임에도 그에 대한 자동화된 수정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20번째 구글 효과, 일명 디지털 기억 상실. 우리는 검색 엔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1번째 유도 저항.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위협이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2번째 확증 편향.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특히 더 찾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3번째 역효과. 증거를 반증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24번째 3인칭 효과.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5번째 편향된 신념. 우리는 어떤 주장의 설득력을 그 주장이 결론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결론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그럴듯한지로 판단합니다. 26번째 가용성 폭포. 사회적 수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에 얽매여 집단적 신념은 대중의 반복을 통해 더 타당성을 얻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27번째 쇠퇴론. 우리는 사회나 제도가 대체로 쇠퇴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과거를 낭만적으로 만들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8번째 현상 유지 편향.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변화는 곧 손실로 간주됩니다. 29번째 매몰 비용 오류, 일명 약속의 단계적 확대. 우리는 투자를 변경하기보다 나쁜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더 많이 투자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30번째 도박 사이 오류.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이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의미합니다. 31번째 무위험 편향. 우리는 작은 위험마저도 0으로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전반적인 위험 자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32번째 프레이밍 효과. 우리는 종종 동일한 정보라도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33번째 고정관념. 우리는 구성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구성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질 것이라는 일반화된 믿음을 채택합니다. 34번째 외집단 동질성 편향. 우리는 다른 집단의 구성원을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 집단 내부의 구성원은 더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5번째 권위 편향. 우리는 권위 있는 인물의 의견을 신뢰하고 더 자주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6번째 위약 효과. 우리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는 의학적인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37번째 생존 편향. 우리는 단계에서 살아남은 것에 집중하고 단계 또는 프로세스에서 실패한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8번째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트라우마, 약물 섭취 및 육체 노동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39번째 사소함의 법칙. 일명 바이크 쉐딩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현안들을 미뤄둔 채 덜 중요한 일에 대해 깊이 의논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종종 더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면서 사소한 문제에는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번째 자이가르닉 효과.
사전적인 의미는 마치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긴장이나 불편한 마음이 지속되어 잔상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으로 첫사랑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완성된 일보다 미완성인 일을 더 기억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1번째 이케아 효과. 우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창조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2번째 벤 플랭클린 효과.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호의를 받았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더 큽니다. 43번째 방관자 효과.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해를 입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44번째 피암시성. 특히 어린이일수록 우리들은 때때로 질문자가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45번째 거짓 기억. 우리는 상상을 실제 기억으로 착각합니다. 46번째 잠복기. 우리는 실제 있었던 일을 상상으로 착각합니다. 47번째 분집 환상. 우리는 무작위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종의 패턴이나 집단을 찾습니다. 48번째 비관주의 편향.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과대평가합니다. 49번째 낙관주의 편향. 우리는 때때로 좋은 결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50번째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편향. 우리는 스스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편견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편견이 많다고 여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50개를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들에게도 내가 이런 편향이나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백화사전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